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Will.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문화 같은 거 다루면서 앞으로 책에 대해서 좀 이제 브로그로 이거는 가끔 한 번씩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배드민턴을 한 30분 정도 쳤어요. 근데 윌이 너무 힘들어 해갖고. 힘들어요. 그래, 네. 다음부터는 반바지를 한 개씩 챙겨서 좀 바지가 기니까 벌써 더워서 좀 못 움직이겠다. 나도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왜 젊은데 게임이 안 돼? 아, 그 윌은 30살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31살이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울트라 러닝이라는 요 책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는 시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추천드리고 특히 이제 자녀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부모님도 읽어보시고 자녀들한테도 권해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쭉 얘기를 해드릴 건데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 친구가 2014년 7월 처음 한국을 방문했대요. 나와 내 친구는 스페인, 브라질, 중국을 거쳐 한국을 찾았고 당시 영어 없이 1년 살기. 우리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 없이 1년 살기. 네. 영어 없이 1년 살기 프로젝트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말하자면 가급적 영어를 쓰지 않고 각 나라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3개월간 머물기로 한 멋진 아파트형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관리자가 어떤 서류에 사인을 요청해 온 곳이다. 인사말 수준의 한국어만 알고 있을 때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했던 의사소통은 엄청난 도전 과제와도 같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관리자는 중국에서 수년간 살아본 적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윌이 역으로 외국에 가서 1년 살기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집을 만약에 렌트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같은 데 가갖고 막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Yes, 예, yes.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실제 호주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해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상황 같은 거 가정에서 우리가 또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의 서바이벌 잉글리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를 가서 계약하고 하려면 서바이벌 잉글리시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영어가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참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무척이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나라다. 특히 교육과 학습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점이 내가 가장 찬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보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취업이든 시업이든 미래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온통 시험 대비에 몰두해 공부했다. 방과 후에도 학교와 숙제에 치여 사는 듯 보였다. 여기서 하나 예전에 그 소렌스탐이라고 골프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50대 후반이가 근데 요즘 다시 또 전성기 실력을 오고 있어요? 전성기 실력은 아니고 다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시니어 무대가 아니고 그 이제 한참 뛰는 그 무대 했는데 이제 소렌스탐이 한참 우승할 때 소렌스탐도 같이 우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소렌스탐이 우승을 훨씬 더 많이 했죠. 근데 그때 박세리가 좀 슬럼프가 길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소렌스탐은 슬럼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면에 박세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골프밖에 몰랐는데 골프에서 오는 중압감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풀어야 또 계속 하는데 풀지 못하고 계속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시험 공부 방식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소렌스탐은 좀 다양한 취미를 가져갖고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이 시합에 대한 프레셔는 받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고 한 사람은 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못 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슬럼프로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프랑스 교육 얘기도 했지만 초반에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미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학습 시간은 공부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식과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취하는 전통적인 공부 방법 중 대부분은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주로 기계적 암기와 보충 수업 반복적인 학습이었는데 이는 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제성
사회 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배우는데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건가? 그러니까 이 울트라 러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윌도 아까 내가 뭐 컴퓨터 그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배우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초집중 하거든요.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내가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두 번째 읽고 뭐 좀 윌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여기 올 때마다 윌을 내가 많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방법들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울트라 러닝.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또 내가 느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뭐 천재들 아니에요? 생일 0.1%가 지식을 얻는. 아니요. 근데 이 0.1%라는 게 이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크릿 뭐 그런 거에 나온 거하고도 약간은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과학적인 실질적인 어프로치를 좀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홀로 사업을 일으키고 언어를 배우고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이직을 하는 등 스스로 고안한 고강도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주제와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해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어떤 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든 내가 전하는 사례들로 당신은 울트라 러닝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명한 인지과학자들, 그러니까 이 과학을 많이 접목을 한 거예요. 연구조사한 가장 유용하고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들을 정리해 엮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실용적인 9가지 학습 방법인데 메타학습, 집중하기, 특화학습, 인출, 피드백, 유지, 직관, 실험.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걸 읽어보면서 하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조롭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하지만 아주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집중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 윌은 보면 아니야 윌도 집중을 잘해요. 근데 집중을 잘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윌하고 나하고 서로 집중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집중하는 법이 있고 윌이 또 잘하는 집중하는 법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서로 간에 부족한 면을 서로 배우면서 또 뭔가 하여튼 윌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채워주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윌이 어떻게든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잘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울트라 런이 정말 이거 뭐 제가 책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 이제 이거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네, 뭐 좋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정말로 많이 읽지는 않고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읽으면 뭔가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 아직 안 읽어봤고 앞에만 이렇게 좀 읽었는데 울트라 러닝의 핵심 포인트는 몰입과 재미? 그렇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형이 맨날 얘기하잖아. 몰입과 재미.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얘기해드렸던 아웃라이어. 책이 또 있네요? 네, 2권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 한 이렇게 번씩. 이렇게 산 줄 알았지. 네.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영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 온 이 사람도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들이 똑똑하네.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티핑 포인트 이 책도 엄청나게 그 유명했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물이 막 예를 들면 끓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영어 실력도 내가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쫙 이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굉장히 그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이 책을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뉴욕으로 옮긴 다음에 세상의 다양한 패턴과 행동 양식, 심리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기사들을 썼다. 윌이 요 부분 좀 잠깐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자랐고 토론토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 과학부 기자, 뉴욕 주부장을 지냈다. 1999년 이 시대의 최고의 마케터 중 한 명인
론 페일리에 대한 기사로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005년에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200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죠?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네네 잠깐 안 계셔서 네 저널 어디 갔어?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5권이나 발표한 현존하는 최고의 경영 기술자 말콤 그레이드의 역작 아웃라이어의 평범함과 비범한 차이를 기르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1만 시간의 법칙 이 사람이 쓴 거야? 예. 이 아웃라이어에서 이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요? 예. 기존의 성공 신화를 뒤집는다. 그렇구나. 그 아웃라이어 혹시 여기서 위를 조금 읽었던 부분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뭐 있으세요? 그 캐나다 하키 선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뭐 학년이 이게 바뀌는 시미스터가 이게 뭐 하여튼 학년이 바뀌는데 되게 조사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명해지고 잘하는 선수들이 애들이 좀 일찍 태어난 애들 그렇죠. 1월 2월생이 1월 2월생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좀 봤고 그리고 그 어느 뭐 어디지? 독일인가 이탈리아에서 뭔가 그 거기서 이렇게 노동 그런 사회에 살던 분이 뭐 미국인가를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암인가 뭔가에 걸리지 않는 거를 어느 의사가 그걸 발견해갖고 데이터를 겁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데이터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뭔가에 따른 건강 양식이나 먹는 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가 함께 사는 어울려 살던 사회 그리고 소규모 활동을 그 나름대로의 클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자체가 이 암이나 이 건강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인데요. 그레이스가 이제 그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하나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한국어 책도 많이 읽고 영어 책도 많이 읽고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사고를 하는데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인가요? 제가 위한테도 그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신문 기자가 법정 스님한테 많이 물어본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정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법정 스님 뭐 사회적인 저명 인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정말로 읽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읽었던 책의 세계에 갇혀서 오히려 더 편협한 인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그거를 나가 어떻게 소화해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읽고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 그러려면 소화하려면 많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거 토론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자녀들하고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이러면은 언어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국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유태인 교육법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는 거를 애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한 다음에 애들이 낮에 읽고 저녁 먹으면서 그 책 읽은 내용 갖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 읽은 내용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뭐 토론을 하면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태인 교육법의 중요한 하나의 그건데 그러니까 유태인 애들이 책을 읽고 여기 핵심 내용은 뭐고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예전에 그 친구들이 취업할 때 그 경제 이슈나 신문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때 얘기했던 거가 신문을 쭉 읽으면서 그냥 단어 하나만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에서 딱 한 단어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뭐 중심 단어를 3개를 찾다던가 한두 개를 찾아 놓으면 딱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뭐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같은 데도 이 글의 핵심이 뭐냐, 리딩 같은 거에서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뭔지 이런 걸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면 국어든 영어든 굉장히 뭐 다른 과목도 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 예전에 제가 하여튼 그 옛날에 스터디 카페에 있을 때 그 쌤 형이 저 사고를 약간 이렇게 좀 튀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했던 게 어린 왕자 그 영어 원서를 읽고 이게 페이지에서 한 단어를 딱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단어가 어린 왕자를 저는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단어가 인사이드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의 37개의 챕터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을 봐라, 인사이드. 그럼 위에 인사 안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는? 배만 기름이 젖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또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그 요즘 제가 이제 그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아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러브라고 하지만 러브가 결국은 릴레이션십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한다면 릴레이션십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 그거 많이 했었는데 면접할 때 취업 면접할 때 내 장점이 만약에 열정인데 왜 열정이 있냐면 목표가 있어서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세컨으로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사랑에는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도 있고 언더스탠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세컨 단어들을 잡아내면 좀 더 사고가 이렇게 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거기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어쨌든 샤우팅에 대해서 목표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 우리의 타겟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게 하나의 목적으로 딱 정해지면 한 단어인 거죠. 300명이라는 거가 샤우팅 300명 하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나가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마케팅 뭐 이게 사업 계획이나 뭐 기획을 했을 때 마케팅 어떻게 할지를 뭐 생각을 해봤는데 복잡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복잡하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 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손위의 사람들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플리파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케팅도 그냥 할 거면 이거를 골을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심플리파이를 하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울트라 러닝하고 아웃라이어 책을 추천드리면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또 당분간 요 두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윌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배드민턴 치냐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저번에는 나아지잖아요. 훨씬 좋아졌고 에이미 포디하고 기초체력을 많이 키워서 다음에는 2세트를 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목표가 영어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네요. 배드민턴. 그러니까 에이미 포디는 한 패러그래프 더. 한 문장인가요? 그러니까 한 문장인데 좀 길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아주 자연스럽게 좀 에이미 포디라고 생각하고 미리. If your life were a book, You are the author. How would you want your story to go? 이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 This is Will.